페이스북은 소통의 방식을 바꿨어요. 애플은 정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꿨고요. 아마존은 소비하는 구매 방식을 바꿨죠. 넷플릭스는 영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구글은 정보 탐색의 방식을 바꿨죠. 테슬라는 이동 방식을 바꾸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서비스나우, 줌비디오, 슬랙, 쇼피파이, 젠데스크 이런 회사들은요. 뭘 바꾸냐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얘네들이 올랐던 이유는 우리가 이런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근데 최근 뜨고 있는 얘네들이 오르는 이유는 얘네들은 뭘 바꿔주고 있냐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서 요걸 바꿔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야,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걸까? 1번. 뭐가 바뀔까요? 아까 봤던 부동산과 대도시의 공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왜? 대도시로 출근하는 회사 집 형태의 공간의 변화가 생겨요. 그럼 집은 이제 앞으로 제2의 사무실이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는 교류, 그러니까 회의라는 시스템은 정말 줌과 슬랙이나 이런 형태가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 중간지대는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회사와 나와의 중간지대의 가교 역할은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의 궁금증은. 다음, 소규모 위치의 중요성, 규모나 위치의 중요성도 있겠죠. 다음,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난번에 허먼 밀러라는 의자 회사를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들어가 볼까? 허먼 밀러 홈페이지에 연구, 그러니까 서베이 코너에 가보면 이거 당연히 번역된 겁니다. 한글로 되어 있지 않겠죠. 네. 얘네들이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직업의 미래를 위한 7가지 예측이라는 것들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의 끝에서부터 주문형 사무실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미래의 사무실을 꿈꾸고 있는 걸 보십시오가 뭐냐면 얘네가 7명의 잘 나가는 건축학자와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해서 앞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삶의 어떤 양태를 보여줄 것이고 건축회사 및 가구회사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정의선 체제로 가면서 비전 선포한 걸 보고 너무 아시아답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 회사의 이 전략을 보고 저는 정말 훌륭한 회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구회사가 지금 코로나에 피해봐가지고 아니면 수혜봐가지고 가구 팔기 바쁠 텐데 앞으로 일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얘가 제안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진짜 무서운 놈들입니다. 첫 번째, 미래의 워크샵 시리즈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4개 미래주 워크샵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20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7가지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어떻게 다르게 일할 것인가? 첫 번째, 일과 삶의 균형법을 마스터해라. 앞으로 기술에서 분리될 때, 그러니까 일하다가 말고 디지털로 재택근무 하다 말고 또는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형태로 9 to 5, 그러니까 9시 출근, 5시 퇴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최고 성능의 시간은. 다음. 페이스타임을 하고 아까 말했던 그 만남에 대한 문제, 회식을 한다든지 회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다음. 작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인력에 대한 아마존의 접근 방식은 어떤가? 다음. 고객 피드백에 용감한 새로운 시대. 음악과 가구와 조명은 앞으로 고객과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 다음, 테크노 낙관론을 향한 동향. 디자이너들은 예산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로봇 계약자, 차세대 모델링 소프트웨어, 자동 주문형 가구 제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 우리가 일하는 장소는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 그래서 주문형 사무실 설계라고 합니다. 너에게 딱 맞는 주문형 사무실을 설계해 줄게. 다음. 이거 보이세요? 전화 박스 같은? 이게 허브 스팟을 놓겠다는 겁니다. 회사와 너 사이의 중간에 팟들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할 수 있는 곳에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수주할 것 같아라고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미래 국가에 대한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던져요.
아니, 가구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하는 방식이 삶을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공간이 변화하면 회사와의 출퇴근하는 시간의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집의 개념도 바뀌고, 요게 바뀌면 생활이 변합니다. 생활의 변화는 출퇴근, 회식, 야근, 약속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스타벅스 기업에 대해서 가진 스타벅스 주식에 대해서 바라보던 시각도 바뀌어야 돼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마시던, 회의하면서 세팅하기 위해서 주문했던 스타벅스 커피, 이런 것들이 홈카페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일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 정신 없이 출퇴근하는 거에 깨기 위해서 마셨던 커피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차 회사가 뜰 수도 있지. 차를 만드는 회사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다음.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 소비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LG전자 주가가 좋았던 것처럼 가전제품, 그러니까 시간을 집안에서의 시간을 줄여주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렸고, 가구 회사들의 이익을 늘려줬죠, 최근에. 그 다음에 의류와 구두 소비는 줄였고요. 슬리퍼의 소비는 늘리고 있고요. 백화점과 마트에 방문하는 횟수는 줄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원치 않는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을 늘려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정의하시면 앞으로 어떤 회사가 좋아지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 당연히 싫습니다. 병원 접수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 당연히 싫어요. 현장 ARS보다는 모바일로 예매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뭘 늘려줄까요? 여기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쓸데없는 시간 보냈던 것들을 줄여주는 디지털이 이걸 늘려주겠죠. 그러면 다들 네이버, 페이스북, 애플, 서비스나우, 슬랙, 줌비디오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일본의 캠핑 회사지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거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으로 구매하는 목록이 미국 애들은 슬리퍼였던 거고,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라. 가전제품과 모니터와 식기세척기와 기타 와이프와 공유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홈을 오피스화 해야 되니까 집에서 오래 앉아있기 위해서 좋은 의자가 필요한 거고, 또 남는 시간을 뭘 할지는 모르지. 요 패턴을 찾아보는 게 코로나의 1차 수혜는 이런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들을 다니는 메인 애들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얘네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왜 얘네들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나?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나? 그럼 얘네들은 그 줄인 임대료와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소비를 하고 있나? 또는 투자를 하고 있나? 이걸 보는 게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다들 어디에 눈이 팔려 있어? 여기에 눈이 팔려 있다고, 여기에. 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건 역시도 맞습니다. 맞아요. 100% 맞아.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가격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싶고, 얘네들이 변화를 만들어가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여기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하고 있던 오래된 기업들이 디지털화만 한다면 이들이 늘어난 소비력과 시간과 정부가 풀어놓은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력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거기서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오늘 그 한 가지 회사만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